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중 하루가 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서 정치권 전반의 개헌 요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개헌특위위원 또 과방위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쪼개주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이제 일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온갖 주요 보직은 우리 최형두 의원님이 도맡아서 하시다시피 하고 계신데 시간을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쪼개실 것 같아요. 네, 좀 바쁩니다. 저 너무 어깨가 무거워서 실제로 어깨가 아파서 요즘 저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아, 진짜. 예, 그리고 좀 몸이 많이 아플 정도로 이런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 굉장히 엄중한 정치적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위기 시대에 위기 시기에 네. 요즘 그래서 주말에 지역을 이전에 매주 내려갔는데 네. 지금 뭐 한 주씩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식사는 하시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인데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요. 역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죠. 네. 자, 본격적인 지금 핵심 전국 현안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최영두 의원님께서는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방안 관련해서 지금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시기도 한데 좀 법안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더 결심을 굳혔는데 최근에 넥서스라고 유발 하라리의 새로운 신간이 큰 화제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구 50만도 안 되는 인구 한 30만밖에 안 될 겁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 카타르가 네. 왜 알자지르라는 방송국을 만들었나. 이 BBC의 장비와 또 최고의 인력을 유치해서 네.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경제력이나 정치적 이런 중요도를 치면은 G7에 가입 논의가 있을 정도로 네네. G7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미국 행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AI 측면으로는 잘하면 3대 강국이 된다 그러는데 방송의 발신 능력. 예, 근데 중동의 작은 나라는 알자지르라는 걸 통해서 중동 뉴스를 자주자합니다. 거기는 인구 카타르 30만의 인구 카타르 사람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전 세계에 영국 BBC와 전통적으로 중동은 영국 BBC가 강하지 않습니까? 영국 네. BBC라든가 요즘 CNN, 팍스 뉴스나 또는 뭐 러시아 투데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우리가 발산하겠다. 우리의 가치. 그래서 사실 중동 장치를 보려면 요즘 알자지라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알자지라 특파원이 와 있어요. 네. 그럼 뭐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력이나 또 국력면에서 신장이 되고 했는데 KBS의 위상이 BBC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NHK랑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심각한 문제가요. 실제로 제가 워싱턴 특파원할 때 한 10여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이 이제 동해에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KBS는 그만한 이제 뭡니까 재정이라든가 일적이라든가 이게 안 돼서 NHK와는 재정적으로 비교가 안 되겠죠. 규모 면에서. 근데 새벽 4시에 NHK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일본해로 떨어졌다고 탄착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그대로 미국에 생중계됩니다. CNN도 NHK의 뉴스 자막과 그걸 쓰면서 씨 오브 자펜에 떨어졌다고 보도합니다. 그게 만약 KBS가 먼저 보도했으면은 동해로 떨어졌다고 하고 그 사안을 동부가 우리 운명에 관한 뉴스를 우리가 주도하는 게 NHK 주도를 합니다. 중국의 CCTV가 주도할 겁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는데 이게 영토 분쟁이라 할 경우에 국제적으로 어떤 인식을 남기느냐. 이미 우리 문화력으로서는 뭐 한류, K-웨이브, 그래야 K-푸드 모든 것이 K가 대세 아닙니까? 네. 그럼 KBS만 왜 그러면은 NHK와 BBC에 뒤지느냐, 왜 CNN과 이런 뉴스에 뒤지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제 사실은 수신료가 월 2,500원입니다.
그나마도 텔레비전을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TV 틀면은 KBS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상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OTT가 나옵니다. 그게 신문값 2,500원일 때 맞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국민 여론 때문에 사실 그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다면 국가가 세금 지원을 해주느냐 뭐 그것도 아니면 재정 지원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KBS가 지금 여의도만 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습니다. 그 보유 자산을 활용해서 그 재정 여력으로 K 컨텐츠, K 뉴스 발신 능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뿐 아니라 대학 KBS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선호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한테 네.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와 이 이념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방송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K 컨텐츠 제작을 위한 또 송출을 위한 재정이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은 또 지금 벌써 수십 년째 2,500원에 묶여 있는 수신료로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BBC, NHK처럼 재정을 이용하게 해주자. 그 자산을 이용해서 네. 수입원을 얻고 그 넉넉한 수입으로 K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가치, 국격을 높이도록 하고 이 뉴스가 결국 우리 운명을 지배하거든요. 그 세계 정보 네트워크에서 네. KBS를 통한 대한민국의 지금처럼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여러 가지가 막 좌우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도 KBS를 영어 방송을 보고서 그렇지 않구나 느낄 정도로 KBS를 키워야 된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자, 그럴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하나 더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방안 관련해서 최영대 의원님이 또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이런 거를 잘 추진하시면 잘 관철시키시기를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요. 어제 법안을 상정하고 여야 의원들과 이제 협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금 더 큰 틀에서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방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머리 다양한 맞대고 있습니까? 논의를 해야죠. 다양한 네. 논의를 해야 되지.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방송 지배 구조로 너무 많이 다투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로 이렇게 다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우리 KBS 지배구조가 BBC, NHK랑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선 국회의원들이 그냥 놓은 게 아니고요. 다 그나마 선진국, 방송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보고 한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네. 방통위도 미국 방통위랑 똑같은 구조고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지배구조를 바꾸면 사장을 누가 임명하나 이런 문제인데 그 참 지금 후진적인 논의라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이걸 누가 차지하겠다는 욕심의 발로인데 뭐 그런 일도 없어야 되고 또 지배구조로 둘러싼 논란 같은 것보다는 어떻게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의 가치를 발신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송국 그런 방송 콘텐츠 문화를 키울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핵심 쟁점 현안들 여쭤볼게요. 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헌법재판은 6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난 12월 중순에 이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으니까 6개월이면 5월 중순입니까? 6월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입니까? 6월 네네. 중순입니까? 네. 그 시간까지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거 대통령 직무 정지됐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를 네네. 가지고 있고 권한대행의 대행이죠. 그나마도 또 탄핵해가지고. 그리고 이 시기에 지금 여야가 이제 협치를 해서 이걸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재판을 서둘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서둘러 끝냈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승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오늘 개헌 토론회에서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민주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치적 내전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아니 선거 이후에는요. 예. 예. 지금처럼 서둘러서는. 네네. 그래서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최고재판기구인 만큼 국민들에게 이 쟁점이 무엇이다. 네.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쫓기듯이 왜 3월 중순에 끝낸다고 시점을 잡는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준회해 보더라도 빠른 것이고 또 쟁점이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은 네. 이런 헌법 탄핵 소추는 중단되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 그러면은 강일원 전 재판관, 이분이 누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이 사안이 훨씬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더구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란죄 혐의로 지금 형사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 되면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재판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리적인 문제인데 여러 법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에 쫓기지 말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근데 그럴수록 자꾸 무엇인가 결론을 조급하게 다음 주다 그다음 주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절반 가량이 왜 이렇게 서두르냐, 미리 각본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4월도 좋고 5월도 좋고 이 시기 동안 여러 가지 어쨌든 국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권한 대행은 다시 한덕수 권한 대행을 복귀시켜서 부총리는 경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권한 대행이 한미 그 관계라든가까지 다 해서 안정화시키면서 국민들이 탄핵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없도록 그걸 좀 충분하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이게 기각 인용의 방향 못지않게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 적법 절차를 지키고 사람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논점이 생기고 한다는 거.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왜 이게 탄핵 소추 대상이냐. 큰 혼란은 민주당이 먼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 수개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다투는 기관이 아닙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3심 재판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다투려면 6개월 내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알아서 내란 소추했다가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을 풀면서 해명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의 대상이 왜 되는지 그럼 무슨 쟁점을 어떻게 다툴 건지를 설명하지 않고 이 급하게 서두른 것은 심지어 이낙연 대표조차도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적 내전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내전의 심도 이게 거리에서 시위하는 정도 이상일 것이다 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되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 회의에서 얘기한 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협박과 회유로 이제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의해서 곽정근의 진술 조작이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들은 헌재 변론 절차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논의는 그게 국회 정언도 아니고 김병주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그 국방 사성장군 출신입니까? 유튜브? 예. 그래서 나도 그때 의아했습니다. 아니 저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도 아니고 지금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원 개인 유튜브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온당한 일인가. 더구나 그 현직 장군이 상당히 의아했는데 지금 그날 유튜브에 출연한 12월 6일이죠. 12월 3일부터 3일 뒤인데 6일 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라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당시 특수전 사령관이죠. 그게 뭐 엄청난 뉴스로 보도가 됐죠. 그게 탄핵 소추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기관인데 그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것은 정말 탄핵 소추의 대상이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때도 의아했지만 왜 저런 정언을 국회에서 하지 않고 또 국방위에서 출석해서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무리해서 야당 의원의 개인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가. 이 자체가 매우 참 의아하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의문이 풀렸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이야기가 정언하기를 이건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정언했죠 아마.
그 이 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에 12월 5일 날 그 민주당 박범계 그리고 네. 부성찬 의원이 부성찬 의원도 이제 국방 그 출신 아닙니까? 네네. 군 출신이죠. 소령 출신이죠. 예. 경고. 1시간 30분 동안 회유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그 통화가 그날 있었는데 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 저 지금 곽종원 전 특수전 사령관이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이 급하게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이제 하소연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거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문이 생기면요 헌법재판소는 제가 볼 땐 변론을 제기해서 네. 이 불러서 증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 증거인지 탄핵 재판에 어떻게 쟁점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문제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네. 이렇게 해야 당연히 풀리죠. 왜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그 의문점이 되는 것이고 탄핵 소추 이 심판 절차에 대해서 수긍하기 힘들게 되는 그런 의심을 강화시키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엔 개헌 얘기 좀 해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 개헌 특위 발족했고요. 정치 원로들 중심으로 국민 서명운동 시작됐고 여야 원로들 뭐 정대철 뭐 헌정회장 이런 분들은 단 한 명만 반대한다. 그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만 설득하면 된다. 이렇게 압박했는데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일단 탄핵 정국 이거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할 문제다 이런 거거든요. 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데 이게 관철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 여론이 중요하겠죠. 사실 이번 네. 국민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전통적으로 개헌은 이게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네, 네. 우리 당은 좀 보수당이어서 그런지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도 개헌에 대해서 이건 네. 뭐 의원 내각제 하려가지고 말이야 의원들이 국회가 지금 불신 받는데 네. 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국민들 불신도 크고 우리 당 지지자들의 불신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 재판 최종 변론에서 이게 지금 권력의 문제 이 문제도 네. 심각하고 사실은 내보고 대항적 대통령이라 그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느냐.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국회가 더 문제 아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런 그 권력의 분산 문제 이런 문제가 네.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사실은 국회에서 헌정회장과 또 민주당의 그 김대중 재단 또 네. 우리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그리고 과거 그 민주당과 김영삼 대통령계와 DJ계 동교동계 상도동계 뭉쳐서 네. 민주화를 이루었던 민주화 추진 협의회 이 공동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개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오늘 오후에 동교동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동교동계 자장이라고 하면 권노갑 고문 있지 않습니까? 네. 권노갑 고문이 지금 96입니다. 네네. 내가 내년 4년 후면 100세인데 내 겁날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민주당이 개헌을 안 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네. 굉장히 그 민주당 중진 원로들이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은 그리고 벌써 이분들이 어제는 서울역에서 가두에서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그래서- 연세예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건강은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뭐 아주 그냥 정정하세요. 불끈 찌면서 예. 갈 정도고 뭐 여야 원로들 다 모두 할 것 없이 나라를 살린 길이다. 사실은 뭐 우리가 오랫동안 정치만 좋아하면 우리가 벌써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됐을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치를 망친 게 물론 정치인 개인 잘못도 있지만 정치 시스템 이 87년에 개헌할 때 이렇게 국회가 힘이 셀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의 독주, 대통령의 그 장기 독재 이런 걸 막는 게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대통령 국회 예산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당이 되자마자 29자의 탄핵 소추로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네. 장관이 업무를 못하게 되니까 그 부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에 예산을 삭감해버린 채로 일방 통행을 해버리니까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끝마다 특검 탄핵을 하니까 사법부도 네. 검찰도 탄핵당하고 사법부도 겁을 먹죠. 아니 그 소추하는 검사가 탄핵당하는데 그 판사들은 그럼 그걸 보고서 위축 효과가 없겠습니까? 거기다가 사사건건 특별검사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결정할 문제를 이제는 국회가 다 하겠다 그러지. 이제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 파행이 우리 경제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이다. 네. 이런 인식이 정치권 확실하고 민주당 의원들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전부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네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단 한 분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인 뭐 대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재명 대표 네. 단 한 분의 의견이 아주 뭐 지배적이죠. 네. 자, 그렇다면 최영두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결국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잖아요. 네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 생각해 봅시다. 네. 미국 대통령제 그러면은 미국을 제왕적 대통령제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보면 지금 트럼프 하시는 거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한이죠. 예, 행정명령으로 우리 개헌 비슷한 것도 합니다. 그냥 네. 갑자기 외국인들 붙잡아서 외국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 외교 관계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하는데 치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잘 보시면요. 의회 권력이 막강합니다. 네. 의회 권력도 막강하고 미국 대통령이 함부로 탈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네. 대통령제면서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자치라 그건 연방이기 때문에 주정부 자체가 대통령과 관계없이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는 이런 법인세를 쓰고 이런 교육 정책을 써서 텍사스주가 이렇게 좋은 주가 되면은 네. 옆에 있는 다른 뭐 알래바마주도 따라하게 되고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2% 포인트로 집권한 대통령이 온 나라를 자기 실험장으로 만들려고 해버리면은 지역이 발전할 기회도 없고 네. 나라가 다양성으로 뭐가 옳은 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권한과 책임 또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서로 한계 짓고 공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책임 총리 같은 게 있어야 될 테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정부 정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 정부가 해서 전남은 전남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우리가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하도록 좀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세금을 좀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결국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교육감 선거 방식도 우리들은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왜 못합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지방과 지방자치 그다음에 국회와 대통령 권력의 어떤 공유와 협치 시스템 이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삼원 체제. 네네. 이 지금 여당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정치 세력은 어쨌든 뭐 이 가능성 저 가능성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정치 세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 가시화 즉 탄핵이 인용이 되면 60일 안에 이제 대선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당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만약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른바 우리가 모두 전환이라고 하죠. 모두 전환을 신속히 해서 제대로 한 판 붙을 수 있게 그 신속히 옮겨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게 고민이죠. 역시 여당은 이 탄핵 소추 국면에서는 참 여러 가지 곤혹스럽습니다. 네. 곤혹스러운데 저는 뭐 다른 한편으로 이게 우리가 정치 위기가 빚은 큰 국가적 시련인데 그런데 국가적 시련 우리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올해가 마침. 네. 이 광복 80주년 우리가 잘하면은 G7급 국가로 참 반열에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중대한 국민의 정치 때문에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되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서 근데 기각이 돼서 복귀하든 지금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탄핵 소추 기각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추진해야 될 정책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AI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전력을 공급할 겁니까? 어디서 전기를 생산할 겁니까? 예컨대 뭐 무조건 무슨 저 신재생 에너지만 이야기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리고 이 한전의 막대한 부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끌려야 되는데 인재는 어떻게 기를 겁니까? 이런 국가적 과제가 막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권 능력 또 우리 국가를 광복 80년에 이 대한민국을 더 한 단계 높게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탄핵 소추 결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 어떤 정책으로 뭐 민주당은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어서 30% 나누고 갔자는 참 그 벌써부터 기르지 않은 황금 오리 그 뭡니까 그 배를 가르지 않은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성장 비책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특히 20대 30대에게 정말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난 그것이 바로 탄핵 소추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의 진심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룡들이 활동을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경우 뭐 책 출간하고 북콘서트 형식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나는 뭐 그 지금 어느 누구든 저런 힘을 합쳐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당내에 보면은 뭐 경선 주자 벌써 지지율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어느 지도자든 우리 당내 여러 잠재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지도자든 지금의 시기는 그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네. 당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제대로 이끌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 진정한 지도자라면 통합시키고 네. 또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 특히 당내 통합부터가 국민 통합의 전제 아니겠습니까? 당내도 통합시키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국민들 상대로 당내에서 분열이 생길 텐데 그래서 그런 분열을 수습하면서 이런 그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네. 그런 리더십을 누구나 다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꼴불견이 뭐 당내에서 아직도 뭐 대통령이 탄핵 소집 중인데 지금 뭐 벌써 다른 헛꿈을 꾸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비난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통합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로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통합과 또 우리 그 당의 지도자라면 우리 네. 당원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해야죠. 분열과 적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 네. 자, 희망의 메시지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신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